지금 러시아의 에너지 생명선이 통째로 끊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독자 개발한 버스 크기만한 거대 미사일 플라밍고가 러시아 정유시설들을 영구적으로 박살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드론으로 간신히 버티던 러시아의 복구 능력은 이제 한계에 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파멸의 무기를 만든 인물 중 한 명은 과거 러시아 국방부에서 근무했던 핵심 요원이었습니다. 세계 2위 군사 대국이라던 러시아가 왜 60년 전 골동품 대포를 꺼냈으며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 기름값과 국가 안보에 어떤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가져올지 오늘 낱낱이 공개합니다. 중동의 폭발보다 더 위험한 동유럽의 지각 변동을 끝까지 확인하십시오. 2025년 8월 우크라이나 중부의 한 비밀 제조시설에서 전해진 소식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가자 지구와 이란에 쏠려 있을 때 우크라이나는 조용히 전쟁의 판도를 바꿀 계물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의 이름은 플라밍고, 공식 명칭은 FPO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단독 보도한 이 미사일은 우리가 흔히 보던 자폭 드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길이가 도시버스 한 대와 맞먹고 무게는 무려 7톤에 달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사용하던 드론들은 탄두 무게가 고작 100kg 안팎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공격해도 며칠 지나면 금방 복구가 가능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밍고는 다릅니다. 이 괴물은 1톤이 넘는 고성능 폭약을 싣고 날아갑니다. 1톤의 탄두가 러시아 정유 공장의 핵심인 증류타워에 직격하는 순간 그 시설은 수리가 불가능한 고철 덩어리로 변하게 됩니다. 파이어포인트라는 이름의 우크라이나 방산 기업이 이 무시무시한 병기를 탄생시켰습니다. 파이어포인트 기술진의 계산에 따르면 플라밍고의 사거리는 2800km에 달합니다. 이것은 모스크바를 넘어 러시아의 깊숙한 후방인 우랄 산맥 인근의 에너지 인프라까지 사정권에 넣는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왜 이토록 거대한 미사일에 집착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드론의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4년부터 우크라이나는 100회 이상의 드론 공습을 러시아 정유시설에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복구 능력은 놀라웠습니다. 파이프 몇 개 갈아 끼우면 다시 기름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깨달았습니다. 푸틴의 돈줄을 확실히 끊으려면 시설 자체를 영구적으로 소멸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미사일을 만든 사람들의 기막힌 이면에 주목해야 합니다. 파이어포인트의 기술이사 에나 테렉은 원래 가구 공장을 운영하던 평범한 경영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파트너 데니스 스틸러모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졌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과거 러시아 국방부 소속이었습니다. 러시아 군의 자동화 부대 제어 시스템을 직접 설계했던 인물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의 심장을 겨누는 칼날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군사 시스템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 우크라이나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푸틴에게는 그야말로 역대급 재앙입니다. 파이어포인트는 단 3년 만에 직원 18명에서 2000명으로 급성장했고 우크라이나 전역에 40개 이상의 생산 기지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이 기업의 가치는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플라밍고 미사일의 제작 과정은 우크라이나의 창의성과 절박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던 엔지니어들은 상상도 못한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미사일의 제어 소프트웨어는 비싼 서방 시스템 대신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엔진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수 창고에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구소련 시절의 퇴역 항공기 엔진들을 꺼내어 미사일의 심장으로 이식했습니다. 기술이사 테렉은 말합니다. 우리의 전략은 기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철저히 악기대 전투 효과를 결정짓는 핵심 기술에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비약적인 도약과 대조적으로 러시아 군의 내부 상황은 처참함을 넘어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러시아의 친정부 성향 블로거인 워크앤토크가 최근 전방부대를 방문하여 촬영한 영상은 전 세계를 실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상 속 러시아 병사는 자신이 운용하는 자주포를 가리키며 한숨을 내쉽니다. 그 대포는 1968년에 제조된 것이었습니다. 제조된 지 60년이 다 되어가는 골동품이 21세기 전장에 투입된 것입니다. 러시아 병사는 고백합니다. 전방에 배치된 대부분의 대포가 1976년산 D20이거나 그보다 더 오래된 구식이며 사격 정확도는 형편없다고 말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군은 미국의 M777과 같은 현대식 서방 무기로 러시아 군의 위치를 정밀 타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자신들을 세계 2위의 군사대국이자 최고의 무기 수출국이라고 선전해왔습니다. 푸틴은 경쟁자가 없는 무기체계를 갖췄다며 호언장담해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침공 이후 4년이 흐른 지금 그 이미지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현대적인 드론과 열화상 조준경 대신 현장의 러시아 병사들에게는 19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볼트액션 소총과 제2차 세계대전 시절에나 쓰던 순행식 기관총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구소련 시절의 비축분마저 바닥나자 이제는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구식 무기들을 구걸하듯 들여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 군부의 굴욕적인 현실입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보유는 완전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가장 큰 이점은 영토가 넓고 깊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방에서 싸워도 후방의 생산시설은 안전하다는 믿음이 러시아를 버티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거리 2800km의 플라밍고는 그 믿음을 공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러시아 어느 곳도 우크라이나의 타격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러시아 재정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와 가스 인프라가 마비된다면 러시아는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이미 파이어 포인트는 영국과 독일로부터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고 있으며 덴마크에는 미사일 전용 연료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전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가 이 회사의 자문위원회에 합류했습니다. 이는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의 기술적 독립과 장거리 타격 능력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사태에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정유시설의 영구적 파괴는 전 세계 석유 공급망에 거대한 구멍을 만듭니다. 이는 국제 유가의 변동성을 극대화하며 한국의 기름값과 물가에 직격탄을 날릴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구식 무기를 공급하는 대가로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받으려 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플라밍고 미사일로 러시아의 전력을 약화시킬수록 북한에 대러 협력 시나리오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한반도 안보 지형에 우리에게 유리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짚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플라밍고 미사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원의 한계를 창의성과 기술로 극복한 자유민주주의의 반격입니다. 60년 전 대포를 끌어다 쓰는 러시아와 고철 엔진으로 버스 크기 미사일을 만드는 우크라이나 중 누가 진정한 승자가 될지는 명확해 보입니다. 푸틴의 철권 통치는 이제 그가 자랑하던 에너지 인프라와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는 러시아의 경제적 파국과 정권 붕괴의 서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파이어 포인트사가 보여준 놀라운 성장은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 미사일 한 발을 만드는데 수십억 원의 비용과 수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가구 공장을 운영하던 경영자와 전직 러시아 엔지니어가 만나 고철 엔진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단 몇 달 만에 전략 병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혁신을 넘어 전쟁의 민주화라고 불릴 만한 사건입니다. 러시아가 거대한 관료 조직과 부패한 군수산업에 찌들어 1960년대 무기를 꺼냈을 때 우크라이나는 스타트업과 같은 기민함으로 승기를 잡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내부의 여론도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제트 블로거들이 폭로하는 구식 무기들의 실체는 푸틴 정권의 거짓 선전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전방의 병사들은 현대식 탱크 대신 트럭에 나무 판자를 덧댄 급조 장갑차를 타야 하고 박물관에 있어야 할 대포로 우크라이나의 정밀 무기에 맞서야 합니다. 이러한 장비의 격차는 곧 병사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군 내부의 대규모 탈영과 항명 사태의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댐의 무너짐은 작은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발사하는 플라밍고 미사일은 그 균열을 거대한 폭발로 바꾸는 결정적 뇌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미사일이 가져올 포스트 푸틴 시대의 시나리오입니다. 러시아의 정유시설이 영구적으로 파괴되어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한다면 러시아는 이제 연방 해체나 극심한 내전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핵 안보에 엄청난 위협인 동시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과 인프라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지정학적 충격파를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할지에 대한 치밀한 전략이 지금 이 순간 절실합니다. 러시아 정유시설의 연쇄 폭발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플라밍고 미사일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러시아의 국가 존립 근거인 에너지 지배력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푸틴이 자랑하던 강한 러시아라는 환상은 60년 전 대포의 포성 속에서 사라지고 있으며 그 빈자리를 우크라이나의 첨단 기술이 채우고 있습니다. 2025년과 2026년은 동유럽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시기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냉철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과연 우크라이나는 플라밍고 미사일로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푸틴은 이 처참한 기술적 굴욕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중동의 정세만큼이나 긴박하게 돌아가는 동유럽의 전황은 이제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실존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국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K팩트가 전해드린 이 긴박한 정보들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드렸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의 비밀 기지에서는 또 다른 플라밍고 미사일이 조립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하늘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타격 가시권 안으로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푸틴 정권의 종말은 미사일 궤적과 함께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과연 러시아의 붕괴를 앞당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리포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깊이 있고 타격감 있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 분석가 K팩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쟁의 양상은 이제 자본과 기술의 싸움으로 변모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기술적 독립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미사일 연료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려는 움직임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전술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은 현대전의 교본을 다시 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던 S-400 방공 시스템도 우크라이나의 변칙적인 장거리 타격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는 방어 중심의 군사 전략에서 타격 중심의 전략으로 전 세계적인 흐름이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기업들에게도 이번 사태는 커다란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사례처럼 저비용 고효율의 미사일 개발 기술은 향후 수출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도 북한의 유사한 비대칭 전력 위협에 대비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구식포탄을 수입하는 대가로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그 결과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플라밍고 미사일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러시아군의 실태는 단순한 가십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K팩트는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글로벌 안보와 경제의 이면을 추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더 놀라운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